오늘부터 27일까지 국회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을 실시합니다. 한덕수 국무총리 등 새 정부 국무위원들의 국회 대비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정권 교체로 5년 만에 공수가 뒤바뀐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이 됩니다. 자, 출범 2달여 만에 이루어지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오늘 대정부 질문 첫날인데요. 장관들이 어떤 좀 식으로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하시고 계십니까? 글쎄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국회의원에게 답변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잘 납득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자,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스타 장관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. 이 장관들이 야당의 공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반대로 야당의 공격에 맞서서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번을 계기로 내각에 이 청문회 패싱 논란도 있었지만 그러한 논란들을 다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냐, 아니면은 또 비판받을 수 있는 이 악재가 될 것이냐, 굉장히 중요한 대정부 질문이죠, 이번이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스타 장관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관들이 임하는 각오도 좀 다를 겁니다. 네. 결국은 100% 잘할 수도 100% 못할 수도 없겠지만 누가 더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께 진솔하게 또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느냐, 거기에 이제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. 또 재밌게 볼 만한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네. 들면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충돌 같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. 박범계 전 장관이 과거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줬던 다소 이렇게 좀 부족했던 면모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, 네. 또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데요. 잠시 후에 2시부터 이 첫 번째 이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. 오늘은 정치, 외교, 통일, 안보 분야의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데요. 여당에서는 하태경 의원, 태영호 의원 등을 앞세워서요. 이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북 이슈들, 이 강제 북송 의혹 사건,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,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쟁점화를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. 하지만 이 야당 입장에서 볼 때도 저 부분으로 네.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또 주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럴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공방을 주고자 받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언급해 주신 하태경,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력을 집중하고 있죠.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또 탈북을 강행한 분이기도 해서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국민 여론이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차적으로 흠결이 있다라면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건 맞겠지만 한 16명을 살해했다라고 의혹을 받는 사람들을 남한 사회에 그대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, 그런 여론을 뒤에 업고 민주당으로서도 그렇다면 SI 관련한 감청 정보 등 국회에 제출됐던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를 해보자라고 또 역공세를 펴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뭔가 진실이 밝혀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. 아마 우리가 그동안 한 2, 3주 동안 해왔던 논쟁 자체가 국회에서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자, 여야가 어떤 공방을 벌일지 지켜보겠습니다. 그 이외에도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죠. 아까 우리 천하람 위원이 말씀을 해주신 이 대정부 질문에서 가장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, 바로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결입니다. 특히 민주당 측에서 과거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 박범계 전 장관이 나서서 이 전직과 현직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으로 맞서는 진풍경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 자, 민주당은 지난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때 실수를 연발하기도 했었죠. 바로 이 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지도 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과거 화면 다시 한번 보시죠.
계속해서 수준 높은 논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. 이모하고 같이.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.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? 이모하고요. 이모. 제 딸이요?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 거예요? 지금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.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. 지금.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.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데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? 한국 3M 같습니다. 한국 3M.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. 잠깐 오늘 이 장관들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공부 정말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 측도 공부 많이 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과거의 저 상황이 그렇습니다.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거든요. 네. 아마 오늘 저희가 또 저 영상을 보여드린 것조차도 아마 속이 좀 쓰릴 겁니다만 네. 박범계 전 장관이 나와서 과연 저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 국민들의 좀 신뢰를 되찾을 만큼의 질의응답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. 아마 준비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는 네. 전해지고는 있습니다.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오늘 사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일 때 제일 주목받는 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출석을 하는구나라는 부분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서력전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과제로 남겨졌고 지금 청문회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거의 실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첫 대정부 질문에서 얼마나 유의미하게 뭐 긍정적인 압박을 이어나갈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또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는 이 후보 입장이었고요. 지금은 법무부 장관 입장으로 또 나서는 거기 때문에 또 그때와 상황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후보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살살했던 면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조금 아무래도 좀 겸손한 그 태도를 보여야 되기 네. 때문에. 아니 그거보다 더 세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오늘?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저는. 네.